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정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좀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는 끝나고 있는 것 같지만 국내 증시라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에 북핵 문제라는 새로운 이슈가 터졌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변동성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전략적인 시사점을 오늘은 좀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관점에서는 이번 주에도 여전히 북핵 관련 리스크를 간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관계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전반으로 변동성 리스크가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비교 사례가 있을까를 찾아보면 좀 과거이긴 하지만 1983년의 서독의 사례를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로는 분단 국가에서 일어난 이벤트였고, 두 번째로는 당시에 지금의 사드랑 굉장히 유사한 퍼싱2 미사일이라는 시스템을 서독이 도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소련 핵미사일에 대해서 서방의 방어체계가 도입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런 주변 강대국 개입이 동독과 서독이라는 당사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결론 역시 이 문제는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취임하면서 실질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시진핑과 트럼프가 전화대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주변 강대국의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북한 당사국의 반응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변동성 리스크는 이번 주에도 일단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와 이후에는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결부된 사안이 좀 있죠. 일단 전반적인 총평은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2, 4분기 GDP가 발표되는데 지금까지 소비 심리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와이어 베이스로 한 2.1%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 4분기 때 1.9 정도가 나왔으니까 점진적인 성장세가 유지된다 쪽으로 유로존은 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미국도 최근에는 고용 지표가 좀 개선되고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안정적이다 보니까 7월 소매 판매도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 6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조금 높아졌지만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커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그 안정적인 성장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유로존, 미국, 중국 모두 매크로 환경은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 북핵으로 이어진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펀더멘털로 이전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일단 수면 아래 아니면 위아래에서 계속해서 북핵 리스크가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경기 지표가 무난하다는 얘기는 이번 주에 그 7월 ECB하고 FOMC 의사록이 발표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매파로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FX와 관련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의 GDP가 개선되면 ECB의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될 수 있고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소비 기반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 지표가 나아진다라고 하면 대체화폐 축소라는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쨌든 외부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변경 리스크, 내부적인 북핵 리스크는 일단 원달러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하반기 때 제시한 1,100원에서 1,160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아무래도 이러한 변동성 리스크라면 1,160원은 약간 상단에 붙는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전개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북핵이라든지 아니면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재환 팀장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고조되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얼마나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수를 볼 때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좀 보기식에 좀 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심리 지표가 얼마나 극단으로 공포에 치달았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위험 지표들도 이미 어떻게 보게 되면 이론적인 사상 최고 수준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한국 역시도 지금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매도 수량의 비중이 있죠. 얼마나 심리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될 것 같은데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사상 최고 수준까지 이미 공매도 수량 지표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공포가 극에 달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매도의 정점 시그널이 나타났다는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 하나와 최근에 외국인이 굉장히 그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경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외국인 중심의 상승장에서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한 번에 쏟아졌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일단락되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죠. 지금도 실제로 보게 되면 고점 대비 15% 정도 외국인이 차익 매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공포 심리가 사상 최고 수준이고 차익 매물이 더 나올 게 없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지금부터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대부분 다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2분기 때는 애플보다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더 높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다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는 3분기 가이던스를 좀 낮게 줬죠.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신제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호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대비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긴 했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애플 대비 삼성전자의 PER 현재 한 44% 정도 수준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2013년 이후에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죠. 여기에 애플 대비 삼성전자의 상대 주가 강도 역시도 2017년 이후엔 최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애플을 롱하고 삼성전자를 숏하는 포지션 자체의 구축 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이런 포지션의 구축은 크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보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 자체가 좀 반등할 여지를 가질 개연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심리지표라든가 펀더멘탈 지표를 갖고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 코스피의 적정 PBR이라는 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적정 PBR이 대체적으로 1.02배 정도는 됩니다. 근데 현재 수준 자체의 실제 PBR이 0.97배 정도 되죠. 그러게 되면 실제 PBR, 적정 PBR 대비 대략적으로 한 94%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2010년 이후에 이랬던 적이 딱 3번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이 가장 그 가격 괴리율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장 좋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좀 기본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북한과의 관계가 최악의 국면, 즉 흔히 얘기하는 국지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번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반등을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어떻게 보게 되면 비중 확대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전략 부분이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에 채권 시장에서도 북한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국채 선물 시장에서는 8거래 연속으로 3만 계약 이상의 국채 선물을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단기 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채권을 매도를 하면서 단기물의 금리가 또 상당히 올랐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청와대 쪽에서는 금리가 워낙 낮았던 것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단기 쪽 금리 상승에 더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통한채 쪽이 9bp 상승을 했고 국고 3년은 6bp 그리고 장기물로 갈수록 상승폭이 훨씬 더디게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주로 하는 활발하게 하는 쪽들의 반응이 훨씬 더 격렬하게 나타났던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미국 10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했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가 부진했던 부분,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부진했던 부분들 영향을 받아서 전주 대비해서 7bp 정도 하락을 했고, 지난주 주말에는 2.19로 2.20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주 그리고 향후에 채권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북핵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을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단을 하기 어려운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전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의 북핵 문제가 좀 어떻게 다른지를 좀 판단을 해봤는데요. 일단 달라진 점은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미사일 개발이 됐기 때문에 북한의 협상력은 과거보다 좀 높아졌다는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와 같이 경제 원조나 체제 유지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이 한 단계 더 차원이 높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이라는 점이 과거와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핵을 인정해주는 국가는 NTP의 공식 인정을 제외하면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이 어떤 비공식적인 형태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각 인정 요건들을 충족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핵 보유 능력을 입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명백한 핵 보유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같은 케이스를 북한이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키스탄까지 대미 우호적인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들 국가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전략적인 활용 가치가 높은 상황이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대미 적대 정책을 좀 고수를 해왔고, 그다음에 북핵을 인정을 할 경우에는 지금 중국과의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에 대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이 다른 국가와의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핵 개발 능력이 상당 수준 올라왔다는 부분이 미국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최악의 국면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극적으로 타협되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걸리는 어떤 시간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배제를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고 3년 금리는 향후 한 번의 금리 인상을 80% 이상을 반영을 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리트가 있는 수준까지 금리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년 이하 단기 쪽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내년에 높아졌기 때문에 단기 쪽에서는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3년은 1.75에서 1.90의 레인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차하기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하락, 그 다음에 채권시장, 금리는 오히려 상승으로 전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두 분 시장 말씀대로 극단적인 무력 대응이 아니라면 일단 가격이 싸다라는 논리가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장기물 중심으로 좀 계속해서 관찰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